영국 맨체스터에 사는 여성 라이니스 트렐파. 그녀는 집에서 우연히 몇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사진은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도브스톤 저수지로 나들이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저기 뭐야 저기 손이 있잖아 남자 손이. 팔꿈치, 남자 팔꿈치. 아,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 하얀 손 보이시나요? 와 이거 너무 무섭다. 저 여자분 라이니스의 손은 아니죠. 아니, 왜냐면 라이니스는 지금 깍지를 끼고 있잖아요. 끼고 있잖아. 심령 사진이라고 생각한 그녀는요. 이 손은 대체 뭘까요? 라며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녀에게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저 흰 손이 중앙에 모자 쓴 남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가 문득 느낀 섬뜩한 기운. 그 이유는 사진 속 하얀 손이 가리키고 있던 사람은 남자친구의 가족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야? 어머! 그래서 혹시나 그 하얀 손이 마치 그의 죽음을 암시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라이니스는 큰 공포에 휩싸였고요. 어머머. 곧바로 도브스톤 저수지에 생긴 사고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사진을 찍은 바로 그날 도브스톤 저수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그들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장소였던 겁니다. 영화 데스티네이션처럼 저 손이 가볼 사람을 예견을 한 거 아닙니까? 잡을 것 같이. 낚아채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1976년 2월 영국. 여름 휴가 사진을 인화해온 다이앤은요. 휴가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한 장씩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뭐야?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만 다이앤. 그 이후 사진 속 다이앤 뒤에 아, 이런 게 제일 무서워. 정체 모를 하얀 형체가 같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람처럼 보인다. 뒷모습 벤치에 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뒤에 형상이 형체가 너무 명확해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은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뭐야. 1975년 8월 다이앤은 여름 휴가차 남편 아들과 함께 잉글랜드 동쪽 노퍽의 워스테드를 찾았다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았던 다이앤은 교회에 온 김에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남편이 이 모습을 촬영했던 겁니다. 헐. 분명 당시 교회에는 오직 다이앤의 가족뿐이었고 그녀의 뒤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다른 존재가 포착이 된 거죠. 허허. 그래서 이 미스터리한 사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이앤은 남편과 함께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찾았고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사진을 내밀었는데 바로 그때 이분은 아픈 이들을 치유해주는 우리 교회의 수호령 화이트 레이디가 틀림없어요. 진짜?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교회 목사의 말에 따르면 사진 속 하얀 형체의 정체는 일명 화이트 레이디로요. 19세기 초 처음 목격됐을 때 흰옷을 입고 있어 화이트 레이디로 불리게 됐고 이 유령이 교회에 온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 치유를 해준다는 겁니다. 고마운 존재네요, 무서운 존재. 그러니까 완전 약간 병을 고쳐주는 착한 천사 같은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화이트 레이디가 정말 전설대로 아픈 다이앤의 기도도 들어준 걸까요? 실제로 휴가를 다녀온 뒤 다이앤은 금방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과연 사진 속 하얀 형체는 병을 치유해주는 천사였을까요? 피 한 방울 없이 극강의 공포를 선사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 이 영화 속에선 매일 밤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액자가 깨지거나 의문의 발자국이 찍히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페이크인 줄로만 알았던 기이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집이 있습니다. 페이크가 아니고 실제로. 2008년 로버트 플린 부부와 아들 베리는 영국 켄트주 그레이브젠드 지역의 2층 주택으로 이사했는데요. 그런데 엄마,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방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다는 아들 베리.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집에서 믿기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층 계단 위에 정체 모를
희부연 실루엣이 비치는 거 합니다. 그러네. 와, 무슨 어린이가 서 있는 것 같아. 다리다, 다리, 그지? 테이블 위 머그잔이 스르르 혼자 움직이기까지. 어머야. 아, 원래 제일 무서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그거잖아요. 김밥집에 장국이 움직이는 거. 장국 떠다니는 거. 네, 얼마나 무서워. 자,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로버트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던 로버트 가족을 정말 소름 돋게 한 장면. 뭐야?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컴컴한 부엌. 그런데 갑자기 허공으로 휙 날아가는 고무장. 뭐야, 진짜? 게다가 이번에는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의자가 말도 안 돼. 저거 뭐야? 저 뭐야? 또 정말 귀신이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듯 철문이 홀로 스르르르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기까지. 와, 저거 되게 무섭다. 자,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된 뒤 로버트 가족의 집은 악마에게 스토킹 당하는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그의 친척, 지인들도 더 이상 로버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 안 갔어요? 미스터리 하우스를 떠났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들은 왜 집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악령에 휩싸여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17년 10월 2일 아일랜드 남서부 코크에 위치한 한 중학교. 1828년 지어진 이 오래된 학교의 공식 너튜브 채널에 게재된 미스터리 한 영상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2017년 10월 1일 일요일 새벽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쾅 하고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사물함 문이 열리고 갑자기 종이와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포착된 겁니다. 그리고 영상도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갑자기. 뭐야? 아일랜드의 한 중학교 CCTV에 담긴 폴터가이스트 현상에 에이, 학생들이 장난친 거 아니야? 어디서 자작나무 타는 냄새 안 나요? 누리꾼들의 의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의 교장 케빈 베리는요. 절대 조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심지어 한 교사가 학교에 반려견을 데려왔는데 강아지가 이 복도를 지날 때 허공을 향해 계속 짖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뭐 있네.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을 막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강아지가 눈치채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26일 해당 중학교 너튜브에 또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보시죠. 누가 뭘 던졌어? 그냥 떨어졌는데 물건이? 아니 근데 믿기질 않아서 그래요. 이거 진짜 이상하다. 너무 믿기질 않아. 자, 일각에서는요. 이 학교가 위치한 코크가 20세기 초 아일랜드 게릴라와 영국군이 싸운 독립전쟁 당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다고 얘기하며 당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들의 혼령이 모여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와, 귀신이구나. 과거 이 학교 터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대체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1985년 한 티슈 광고가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대체 어떤 광고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흰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티슈를 뽑아서 일본 전통 도깨비 오니 분장을 한 꼬마에게 건네기도 하고 또 화면 밖으로 날려보내기도 하는 이 광고. 광고하는 거 맞아? 당시 일본에서는 이 광고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광고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티슈 광고하면 공식이 있잖아요. 좀 밝은 분위기에. 그럼 되게 이미지도 굉장히 청량하고 깨끗한데 산뜻해야지. 저거는 극과 극이에요. 저 뒤에 배경 보세요. 어두침침하잖아요. 이 티슈 광고가 방송되자 수많은 루머가 일본을 뒤덮었는데요. 이 광고의 주인공이자 일본의 7, 80년대를 대표하는 청춘 스타 마스자카 게이코를 둘러싸고 게이코가 티슈 광고를 찍고 악령을 임신했대.
광고를 찍은 뒤 그녀가 도깨비 악령을 임신하게 돼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병원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끔찍한 소문이 퍼졌고요. 헐. 이뿐만 아니라 도깨비 분장을 했던 꼬마는 3일간 이유 모를 악몽에 시달리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또 한 카메라 감독은 사우나에서 기계 고장이 발생해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헐. 게다가 이 괴소문이 횡행할 때쯤 이 광고를 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기이한 경험담들이 나왔는데요. 이 광고를 녹화해서 보면 붉은색 분장을 한 도깨비가 푸른색 도깨비로 바뀌어 있다. 또 광고를 반복해서 보면 배경음악을 부른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할머니의 목소리로 들린다는 소문까지. 근데 왜 저런 저주가 시작이 된 거죠? 사람들이 이 광고 저주의 원흉으로 지목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광고 속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1983년 영국 뮤지션 제인이 부른 It's a Fine Day가 사실은 악마의 음악이라는 겁니다. 이 노래가 외국에서는 악마를 부르는 노래로 불리고 또한 기분 좋은 하루를 노래하는 가사와는 달리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는 끔찍하게도 한 명씩 저주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이 스산한 게 좀 문제인 것 같아 나는. 이게 좀 밝고 청량한 걸로 했으면 안 됐을까? 그러니까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저주받은 광고에 대한 또 다른 반전. 이 모든 이야기들은 루머, 도시 괴담인 것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도시 괴담의 주인공이었던 마스 작가 게이코도 그리고 도깨비 꼬마, 제작진 모두 신변의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제의 광고 음악 It's a Fine Day에 관한 괴담 역시 아무 근거 없는 루머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고 느낌이 우리가 이전과 예상하는 거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무서운 괴담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닐까. It's going to be a 어느 날 한 철도회사의 광고가 방영되자 당장 광고를 중단하라! 저주받은 광고다! 무슨 광고인데? 깨름직한 광고인가 보다. 지금부터 두 눈 뜨고 그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 놀이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뭐 좋구만 왜? 이게 뭐가 문제야?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지금 본 광고에 아이들이 총 몇 명이 등장했나요? 다시 볼게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뭐야? 총 7명의 아이들이 광고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엔 그 누구도 존재를 알 수 없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게 제가 없던 애잖아. 제가 없던 애라고 아까 처음에 저 뒤에 만약 흰 뒤에 옷이네? 이거 머리 포니테일 없잖아. 맨 뒤에 남자애잖아. 즉 맨 뒤 남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초대받지 않은 출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진도 몰랐던 애구나. 그렇습니다. 아, 뭐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 말에 따르면 광고 촬영장에서 이 여자애를 봤던 사람도 캐스팅됐던 기록도 없다라는 건데요. 이러고 있는 애가 어딨어 세상에 광고에서. 그치. 없지. 자, 그래서 당시 홍콩 내에서 광고에 아기 귀신이 등장한다라며 크게 논란이 됐고요. 결국 광고 중단.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광고 관계자들이 원본 필름까지 불태웠다고 하는데 어머머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귀신 때문에 광고에 나온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괴담까지 돌자 광고주인 철도회사에선 광고에 나온 아이들을 초청. 죽은 아이들도 없고 귀신은 없습니다 라고 해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홍콩 사람들 사이에선 편집 과정이 실수였을 뿐이다 라며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우리나라의 한 영화 촬영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야. 바로 1985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 목 없는 여살인마인데요.
영화 촬영 장소 섭외를 위해 경기도 청평의 한 별장을 방문한 김영한 감독. 음산한 외경에 미로 같은 내부. 그는 이 별장을 보자마자 단번에 마음에 들었죠. 그렇게 이 별장에서 시작된 공포 영화 촬영.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김영한 감독이 직접 밝힌 미스터리한 사건들. 먼저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고양이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혼이 깃든 만큼 중요한 역할인 고양이. 그런데 촬영을 위해 고양이를 찾으러 간 조 감독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고양이가 피를 토한 채 죽어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무려 200여 마리의 고양이들이 말이죠. 갑자기? 갑자기 200마리가? 200마리가. 원인 모를 고양이들의 떼죽음. 결국 그날 밤 조 감독은 촬영을 위해 급하게 고양이를 구하러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조 감독이 낸 교통사고로 한 명은 사망, 한 명은 중경상. 고양이도 죽고 사람도. 와, 무섭다. 네. 그런데 미스터리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촬영하던 도중 안전장치로 설치해놓은 피아노 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촬영 중이던 배우가 의식불명에 빠지기까지. 어머. 헐. 이 정도면 심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네. 그렇게 간신히 겨우겨우 영화 촬영을 끝마친 김영한 감독. 마지막 촬영 날 그간 신세를 진 청평 별장 주인에게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런데 촬영 다 했어요? 괜히 불편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끝까지 촬영한 팀은 처음이에요. 무슨 일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다들 하다가 와서 도망갔다는 얘기죠. 도망갔다. 네. 어, 야, 무섭다. 그리고 별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의 결정타.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에 있지? 바로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1분가량 정체불명인 여성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어디? 화면 속에 이 약간 좌측 쪽에 그다음 이제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에 서 있는 걸 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도 못 본. 그런데 김영한 감독은 이 얼굴이 어딘가에서 낯이 익었답니다. 그 이유는 10년 전 그가 조 감독이 된 시절에 영화 촬영을 하다가 안타깝게 감전사로 숨진 여배우와 이 화면 속의 여배우가 무척 닮아 있었다. 뭐야. 뭔가 세상을 떠났다.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소름. 미스터리한 사건들부터 숨진 여배우의 원혼까지. 과연 그 별장에는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걸까요? 2016년 관객 수 680만 명을 기록하며 극장가의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곡성. 와타시와 아크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곡성 개봉 후에 영화 스태프가 밝힌 곡성보다 더 무서운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는 곡성 촬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배우와 스태프들은 경기도 양수리에 위치한 세트장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순조롭게 촬영을 하던 중 모니터를 하던 의상팀장이 이상하게도 계속 천장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천장? 어라? 왜 저기만 저렇게 자꾸 흔들거리지? 천장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조명들 중 다른 조명은 멀쩡한데 유독 하나만 자꾸 흔들린 겁니다. 신경 쓰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촬영을 다시 이어갔는데요. 요거 뭔가 대단한 징조예요. 그러게. 거기 뭐 있나? 이번엔 극 중에 효진 역의 아역 배우 김환희 양이 한밤중에 경기를 일으키는 장면을 찍고 있던 바로 그때 뭐야? 저거 왜 또 흔들려? 뭐야 저거? 문제 그 조명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라? 배우와 스태프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에 촬영 현장 사진을 찍던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조명 타워로 올라가 이 카메라잖아. 계속 찍어. 근데 거기에 사람 형체가 나와. 의문의 남성이 찍혀 있죠. 헐. 전선이 엉켜 있는 조명 타워 한쪽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노려보는 듯하지요. 와 저거 완전 심령사진. 진짜 무서운데 이거? 그냥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 자, 다들 아시겠지만 촬영을 하던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은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신이 출몰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배우 김남길 씨도 영화 모던보이 촬영 당시
뭔가 이상한 형체를 본 뒤 온몸에 닭살이 확 돋았다는 경험담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배우 송지효 씨 역시 여고괴담 촬영차 양수리 세트장 인근 숙소에서 머물던 중 밤새 벽 두드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 최지우 씨, 도깨비 공유 씨마저 양수리 세트장 괴담 때문에 세트장 근처 숙소에는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연예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고 네. 거기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들이 많다는 등의 괴담이 많이들 들려요. 소문이 많은 곳이죠. 네. 흔들리던 조명, 천장에서 찍힌 의문의 남자. 이 모든 건 정말 양수리 세트장을 떠도는 귀신의 장난이었던 걸까요?